그에 따른 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종 목표는 2030년도 저희가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 수행 부분은 아까 같은 순서와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저렇게 현황이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제주도가 자동차 등록 대수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대수가 53만 2천 대, 또 하나는 제주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수가 38만 대입니다. 그래서 약 12만 5천 대 정도는 외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비가 가능한 대상은 38만 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운영이 38만 대. 그 중에 친환경 차량이 2만 대고, 그 중에 전기차가 12,000대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3.1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전기차가 신규로 이렇게 바로 등록되는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폐차라든가 말소 사항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과연 말소되거나 폐차되는 사항이 몇 대 정도 보니까 2014년에 15,000대 정도 되겠다가 이제 2015년에 전기차 보급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한 5,000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한 2만 1,000대 정도가 폐차되고 있어서 폐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한 5.74% 정도가 폐차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주도가 과연 전기차의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럼 비중 정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 한번 전국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7년 9월 달에 전국에 한 2만 대 정도 전기차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제주도가 8,200대였습니다. 그래서 기사업용이 6,000대, 그 다음에 사업용이 2,200대였는데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 40% 정도에 차지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전기차,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부분은 어느 정도는 과시화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 전체 전국에서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상위 계획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인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급 촉진에 관한 이용 활성화할 조례를 2015년 달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지금 갖고 있는 게 전기차 보급에 대한 운행, 충전, 수리, 전문 인력 양성 및 배터리 처리에 대한 자동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급의 충전시설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시설 촉진에 관한 부분을 조정이나 발굴, 제도적 추진사항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차량에 대한 감차나 폐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이 전체적으로 수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이게 제주도가 카본플레이 아일랜드가 2018년 3월 달에 수정을 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전기차 등록 대수만큼 안 되기 때문에 수정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정 계획에는 2022년까지 약 40%, 전체 차량의 40%를 전기차로 하자. 그게 14만 7천 대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30년에 100%를 전기차를 하자라는 게 37만 7천 대 정도가 전기차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의 라이프 사이클은 일단 구매를 한 다음에 이용을 하고 재활용하고 가치를 갖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정비조합에서 가능한 부분은 일단 이용 중에서 수거하거나 AS를 하는 부분 파트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완성차 부품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된다 그러면 결국은 수리거나 AS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판단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동향 중에서 국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도대체 어떤 여건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 부분이 이게 이제 보조금이 많이 많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했는데 이 전기차 부분이 초창기에 2015년에 약 55,700대를 넣었다가 기본적으로 다시 수정 계획을 했습니다. 2015년에 4,900대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수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목표가 117만이 되어 있다가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2020년에 20만 대로 수정을 했고 다시 2017년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대책을 통해서 2020년에 딱 35만 대 정도 그래서 55만 대까지 계획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전기차 수급이 계속 생각보다는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내 여건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이 전기차를 수급하려면 기본적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갑니다. 2019년에 한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는데 한 대당 이게
지금 계속 가면 갈수록 2022년에는 한 600만 원 정도로 계속 감소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또 제주도 계획에도 이미 이 전기차 지원 비용 부분이 계속 감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전기차 수급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다라고 판단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 혜택 부분하고 충전기 보조금 지원 부분이 이제는 무료 부분에서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여권에서는 전기차 수급에 대한 실패 부분, 그 다음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 감소 부분이 장래에 크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속적으로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100%를 전기차를 보급하겠다. 그다음에 네덜란드는 2030년, 그다음에 중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5년, 30년에 한 40에서 50% 정도는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서 내연기관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는 아예 내연기관차를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독일은 2030년, 프랑스 40년, 그래서 결국은 한 30년에서 40년 정도는 내연기관차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중단 선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 부분이 수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애프터 마켓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마켓은 자동차 국한 매장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AS를 받거나 정비를 하거나 또는 뭐 자동차 유품을 판매하거나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센터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애프터 마켓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에 대한 특성을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설문을 했던 건데요.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는 30대에서 40대 정도가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전기차 공식 연비는 1kW당 5.51kg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를 구입하게 된 원인이 뭔가를 설명해 봤더니 세제 혜택과 보조금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한 35%, 보조금이 한 20% 정도, 그리고 55%는 이 세제 혜택과 보조금 때문에 결국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래에 세제 혜택과 보조금이 줄면 당연히 전기차 보급은 줄겠죠. 그런 부분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연평균 수리 횟수는 전기차가 한 대당 1년에 한 0.3회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기차 부분에서 수리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를 이용하신 분들한테 재구매 의향을 한번 설문을 봤더니 내연기관차를 다시 사겠다라는 게 한 31% 정도 돼서 전기차를 이용한 다음에 재구매할 때는 내연기관이 한 31%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분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조합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2013년에 450개의 전문 정비조가 있었고 2014년이 가장 많았습니다. 2014년에 585개 정도 있다가 이게 전기차 보급이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되면서 2018년에는 현재 443개 정도로 되어 있어서 계속적인 전문 정비가 계속 감소세를 이루고 있고 연평균 한 6.71%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문 정비업을 하시는 분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전기차 도래에 따라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먼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시설비 지원 부분하고 보조금 지원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장비라든가 공구, 환경 개선에 대한 보조금, 그 다음에 보상금 지원과 제도 보완 부분, 그 다음에 폐업시 지원 대책 부분들이 좀 많았고 생존권 보장 이런 부분들이 좀 큰 걸로 보완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정비 분야에 확대하고 규제 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기가스 검사라든가 자동차 정비 규제 완화, 환경과 도색 같은 부분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책 부분인가 이거는 사실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했던 부분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유 및 전기차 보조금 감소 폐지하고 전기차 대기업 위주의 정책 분담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 나머지 교육하고 기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례상에는 나머지들은 없고 지금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는데 교육하고 대책 부분에서는 4명 정도가 의견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비조합 부분 중에서 이 총량제를 검토를 좀 해봤는데 이 총량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주도에서 2030년에 전기차 100%라 그러면 정비 대상할 차량이 없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공급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정비업 자체가 늘어나거나 현상 유지를 해도 폐업되거나 기존의 만큼 돈을 벌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여건을 봐서 정비업의 총량 정도는 규제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내 총량을 좀 검토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옛날에 이게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되면서 자동차 관리력 부분이 매우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580여개까지 증가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할 수 있는 공급이 수요보다 너무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국은 사업체의 경영 악화하고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총량제 부분은 크게 한 5가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권에서 과밀 방지에서 공장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물 운송 사업 총량제, 택시 총량제, 그 다음에 과거의 강진구에서는 자동차 총량을 대수를 총량하는 자동차 관리업 전체 관리업 대수를 총량하는 부분이 있었고, 하나는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총량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외국의 총량제 부분은 전체의 정비업의 총량을 두는 게 아니라 지역적인 총량을 둡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든가 주택가 이런 건축법을 통해서 제한을 둬서 주거지역 내에는 간접적으로 규제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대부분 간접적 규제로 해서 주거지하고 비주거지를 나눠서 비주거지 부분의 위치를 고려하고 있는 그런 외국제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수요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예측한 부분은 아까 같이 2022년에 40%인 14만 7천 대, 그 다음에 2030년에 100%인 37만 7천 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번 예측을 해봤던 게 시나리오를 추가적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시나리오 2는 아까 같이 매년 말소되는 게 2만 1천 대이기 때문에 말소 대수를 고려했을 경우에 과연 얼마가 됐을까? 그래서 말소 대수 2만 1천 대가 매년 전기차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2022년에 7만 대 정도, 그 다음에 2030년에는 26만 대 정도가 전기차로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나리오 3은 아까 같이 보조금이 계속 감소합니다. 보조금 감소에 따라서 그다음에 전기차 구입, 그다음에 내연기관을 이용하겠다는 게 아까 31%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2022년에 한 9만 9천 대, 그다음에 2030년에는 25만 대 정도 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봤을 때는 여러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의견도 받았으면 대략 한 50에서 60% 정도 해도 사실은 굉장히 큰 전기차 보급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20년 정도에는 한 20년에 한 4만 5천 대, 그 다음에 2022년에는 8만 5천 대, 그 다음에 30년대는 한 26만 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결국 시나리오 4를 저희가 선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차를 제외한 전문 정비조합에서 실질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차가 몇 대냐라고 봤을 때 2022년 부분 같은 경우에 평균을 봤을 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기차 비율은 2022년에 한 21%, 2023년에 60% 정도가 전기차가 비중을 차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 부분에서 전문 정비조합에서 전기차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정비 대상 차량은 2022년에 한 30만 대, 그다음에 2030년에는 16만 8천 대로 감소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기차 보급에 따라서 실제로 정비할 수 있는 차량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문 정비업 자체가 2018년에 443개 업소였는데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만약에 제주도가 예측한 대로 간다 그러면 2020년에 397개 업소, 2030년에 64개 업소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2030년에는 379개 정도 폐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예측한 부분은 시나리오 4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2년에는 한 372개 업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2030년에는 204개 업체 정도 필요하다. 왔을 때는 2030년에는 한 239개 업체 정도는 폐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점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법적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고 갈 거는
이 법적인 제도에서 기본 베이스에서 서포트를 해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이나 전문 정비업, 폐업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적정 규모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이 법적인 제도상에서 어느 정도 좀 필요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게 법 제도상의 문제점 부분이고요. 다음은 공급상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정비 대상 차량이 줄다 보니까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서비스 질 저하라든가 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기차 보급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 정비업에 대한 총량제 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두 번째 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지원책입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카본폴리 아일랜드에서 보시면 연간 산업 지원 정책이 한 5,500만 원 매년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5천만 원 갖고 연간 산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확충에 따른 작업량 감소입니다. 그같이 한 대당 0.31회 정도뿐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완성차 부품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비업에 대한 부분을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위주의 정비가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 정비업 1위나 이 소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사고로 인한 수시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 보급에 따라서 작업량 부분은 굉장히 감소할 거라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대응 방안은 법적인 제도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 관리 사업 시제한 부분에 불합리한 그런 거래 근절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전문 정비업이 현상 유지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은 전문 정비업의 총량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나름대로 경영 형태를 유지하거나 나중 부분에 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 정비업의 총량제 검토가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활성화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이제 인센티브 관련 부분들입니다. 이게 전기차가 활성화됨에 따라 뭐 내연기관에 관련된 업종이라든가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무한 상태고, 그다음에 연관 산업에 대한 발전위원회 구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정비업, 주유소하고 충전소와 같이 해서 연관 산업 발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활성화 종합 계획에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보조금 관련 부분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폐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건데 이런 것에 대한 보조금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고용 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통해서 보조금을 좀 지원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가 아니라 이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총량제입니다. 총량제 규모 부분은 아무래도 정비업의 총량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340개에서 200개 정도까지 단계별로 5년 단위로 총량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총량제는 전체적으로 전체 총량 제 플러스 지역 폭력제를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주거 지역에 좀 고려하지 않고 비주거 지역에 좀 고려를 해서 적정 공급 대수 부분을 해서 3단계 총량제 실행할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다음은 연관산업 업종종사 지원 부분은 아까 같이 인센티브 제도하고 연관산업 발전회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정비업, 주유소, 충전소가 발전회 구성을 해서 연관산업 부분에서 이렇게 같이 추진해가는 것이 어떤가. 다만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됐기 때문에 2021년 정도에는 아마 이 조례 개정 때 이런 사항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고용 지원 대책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도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7년 7월 달에 조선학계 부분이 대규모 인력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특별고용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업종을 지정하거나 현장 실사를 통해서 지정하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고용 지정 업종을 지정하게 되면 고용유지금에 대한 부분을 사양 조정하거나 또는 무휴급, 휴직, 고용지원 지원을 가지고 직업능력개발 지원 부분, 그다음에 4대 보험이라든가 체불임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대체 일자리 발급 지원 등 각가지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있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고용노동부에게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실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도로에 따른 신규 사업입니다. 아까 같이 지금 현재 신규 사업은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전기차 도로에 따라서 전문 정비조합이 한번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고 판단을 좀 해봤더니 첫 번째 부분 폐배터리 사업입니다. 이게 폐배터리 부분이 기본적으로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이제 전기차가 폐배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측해 봤더니 2022년에 한 1만 6천 대, 그 다음에 2035년에 한 4만 대 정도의 폐차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폐배터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폐배터리 사업은 수거, 성능 검사, 결과 처리, 전산 업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 정비업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수거 분야입니다. 그래서 수거 분야 부분도 쉽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수거를 해서 센터에 갖다 주면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수리 교체나 폐차 등으로 인해서 제조업이나 정비소 혹은 사고 발생 지점에서 폐배터리를 회수하는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 그래서 수거를 통해서 사업을 좀 박울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좀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진정화 사업입니다. 이게 전기차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거나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거는 뭐 차량용 반도체 부분이나 디스플레이, 차량용 LED 카메라 이런 부분에 진정화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진정화 부품 사업에 가능한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다음은 충전기 사업입니다. 이게 충전기 부분이 이제 유료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충전기 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 가능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통량이 좀 많은 외곽 환승센터 2개 정도의 도에서 좀 활용을 해서 충전기 사업에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저희가 충전기 사업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나마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 애프터마켓 사업입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 부분은 어쨌든 간에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전기차 확대가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 이 전기차에 따른 애프터마켓 사업 부분이 한데 합쳐져서 이제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프터마켓 사업 부분이 하나로 더 추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 완화입니다. 사실 이제 노경유차, 조기 폐차에 따라서 사실 정비 정비업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장기 렌트카의 부분의 수혜 출장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공가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이 좀 필요하다. 또 하나는 클린 사업장의 개선입니다. 그 클린 사업장 중에서 이게 정부에서 100%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주 부담에 50%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주 부담 50%인 부분을 좀 더 수정을 해서 정부에서 100% 좀 지원을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9가지 부분이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을 50%에서 100%로 좀 지원 상향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전문 정비업 자체가 건강 관련 부분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워낙 알다시피 이게 직무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더군다나 또 소기업으로서 1명 내지 2명이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기 좀 그런 시간도 없거니와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 정비업에 대한 대책 부분 중에서 건강 관련 대책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재정 지원이 좀 마련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부분은 이게 사실 감정 노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감정 노동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조정 부분을 좀 상향해달라라는 거고요.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양성 인력하고 전기차 관련 교육 범위 확대인데 이게 나름대로 도에서 계속적으로 전기차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관련 교육에서 확대하고 있지만 이 전기차의 보급이나 전기차 정비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도 이 전기차 정비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확대가 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근권력 질환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조기구 등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기차 부분이 2030년에 아까 같이 저희가 봤을 때 한 60%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폐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시스템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54% 정도가 폐업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폐업이 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지금 전기차가 한 15,000대 정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만 현재부터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전략과 구축을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정비업의 총량제 검토 부분은 좀 필수하다. 그 다음에 전기차 활성화 부분하고 전문정비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대상에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산업대책 육성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팩배터리라든가 진정화, 충전기, 애프터마켓 부분에 참여할 수 있게 좀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이게 규제 완화 정책으로 해서 클린 사업장의 개선이라든가 정비업 부분에 대한 공간 대책, 그다음에 감정 노동자, 사회 인식, 시설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2030년 정도에 100%가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2019년까지는 나름대로 대응 방안 논의를 좀 개발을 해서 관련기관 국토부, 도의회, 문화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연계를 해서 하자는 게 기본적으로 2019년도까지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까지는 총량제에 대한 법적 마련, 그다음에 전기차 연관 산업에 대한 지원책, 그다음에 클린 사업장 부분이 2020년 정도 되고 2022년까지는 특별고용 지원 지정, 그다음에 규제 완화, 총량제 실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제주도에서 예측한 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모니터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연관 산업에 대한 부분 발전 계획을 좀 수립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도 보완이라든가 추가 대응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주제 발제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바로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거 가지고 다음 편 내다가 놓으면은 그때까지